네,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한동안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미국에서 뭐 PC라든지 CPI 좀 높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이 그 뭐 청문회 나갔는데 금리 이제 약간 좀 50pp의 가능성을 좀 넌지시 내비치면서 게다가 고용지표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자 그러면서 그런 리스크가 좀 보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수는 계속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조목 장세가 펼쳐졌었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조정이 조금 깊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연준 위원들도 이제 얘기를 계속 그동안 하면서 예전에는 한 뭐 3월, 5월 달이면은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얼마 전부터 늦여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그래 그래도 3월 달에는 0.25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밀고 올라왔는데 파월이 짠 나타나가지고서 폭도 조금 갈 수 있고 길이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저희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5.25 얘기하다 이제 5.5, 뭐 5.75 얘기하다 이제 뭐 6%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란 상태죠. 또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좀 움직임이 있고 또 2년물이랑 10년물이랑 또 간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뭐 3월에 뭐 잘못하면 0.5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성장주 섹터주들이 쭉 가라앉은 상태 속에서 또 그동안 못 올랐던 또 새로운 테마주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테마주들은 그거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아 진짜요? 네, 이거 한 며칠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테마는 다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지금 종목 장세이긴 한데요. 지수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지지난주부터 지수는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종목 장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박스권이라는 게 사실은 요 박스를 탈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종목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 갈 곳은 없고 은행에선 탈출했는데 부동산으로는 갈 수 없고 주식시장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뭐 최근에는 뭐 워낙 좀 테마가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뭐 챗 GPT 테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인공지능 다 마찬가지, 뭐 로봇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가 있었는데 뭐 그런 테마주들로 계속 순환이 있는 과정 중에서 뭐 2차 전지가 리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냥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2,500을 계속 도전하는데 못 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2,500을 계속 도전하는데 못 넘고 2,450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저희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방구가 잦으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알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뉘앙스가 위로 못 가고 계속 밀리다 내려오니까 오늘도 보시면 이제 2,400 깨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시피 힘이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그 중심선, 그러니까 2,400과 2,500 사이에 2,450이라는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 위에 있어야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중심선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반등하다 실패 보고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뭐 바로 여기서 다시 들어 올려진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적어도 한 2,30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락으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수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항상 염두에 놓고 주식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만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밀려 내려오잖아요. 요새 뭐 다들 반도체는 아니야 막 이런 식이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 챗 GPT 때문에 뭐 AI용 반도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빠지는 동안 자동차가 좀 선방해 주기는 했으나 지수 자체가 견인되기에는 지난번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 잘 나오고 나서 와 하고서 경기 민감지 올라갔다 전인대 딱 열렸더니만 경제 성장률 5%란다? 그러면서 이러면은 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거 쭉 빠지고 경기 부양 사실 경기 부양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았으면은 좀 기대감이 유했을 텐데 5%래. 근데 사실 원래부터 5% 정도였었고 좋으면 한 5.5 정도, 5.25 뭐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쭉 따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소비 관련주 우르르 다 빠지고 이랬었는데 뭐 지금 전인대 과정 중에서 이제 시진핑이 3년임 역사상 최초죠. 3년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경기 부양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부양할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제 미국도 최근에 다시 또 바이든이 막 세금 얘기 나오면서 우르르 좀 시장이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세금 얘기.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이제 IRA법
관련되는 또 유럽은 또 이제 CRMA법이잖아요. 그거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시장은 따라서 올라왔는데 뭐 미국에서 왜 금리가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박스를 2,400에서 2,500까지 좁게 뒀었다라면은 이제 다시 좀 박스를 벌려서 2,300에서 2,500까지 그 박스가 약간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단은 고정돼 있고 하단으로 박스가 지금 넓어지고 있으니까 반등할 때마다 다시 또 2,450이나 2,400 이런 거 계속해서 못 미치면서 내려오면 박스 하단이 계속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지수 관련 대형주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돌아가면서 오르잖아요. 반도체 못 가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 좀 MLCC 대형주 IT 그런 거 삼성전기나 뭐 이런 것도 올랐었고 뭐 로봇 쪽에서는 뭐 LG전자 이런 거 티봇인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 내면서 이제 올라왔었고 그다음 또 그것들 조금 이제 힘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제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는 꾸준히 갔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도 막 이렇게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대형주 단에서 좀 테마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담 우리 기업들은 어차피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호전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고용지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데 요거 잘 나오고 다음 주에 대박이 CPI잖아요. 운명의 CPI. 네, 요거 14일인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21, 22일에 있을 연준회의에 0.5냐 0.25가 결정이 나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는 그동안 와 하면서 갔던 개별주 랠리 요 부분은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 하지만 빠지면 또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 자체는 정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폭에 대한 시그널 뭐 이 기간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방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1월, 2월에 거의 오래 쓸 수 있는 대박 테마주로 대박 낼 수 있는 그런 개별주로 대박 낼 수 있는 뭔가 큰 카드 하나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남은 카드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카드가 뭐 바이오 쪽에서도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물론 그런 쪽들, 그러니까 안 올라간 쪽에서 계속 카드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는 2,500을 앞으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좀 슬로우해지고 밑에 하단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또 조정이 되는지 네.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또 나온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야지 약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긴 잡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CPI가 6.4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길 한 6.21 정도? 이제 뭐 클리블랜드 그쪽이 좀 잘 맞춘다고는 하는데 일단 네. 6.21 정도를 예상하는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 압력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뭐 0.25다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고 뭐 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는 좀 6 아래까지도 보는 네, 시각들도 좀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 보시면 이제 주말에 요새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 고용지표가 되게 탄탄하게 나와요. 맞아요. 이게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는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좀 금리 올려도 잘 버텨주겠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의 소비력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주 섹터주들은 계속 감원이거든요. 계속 잘라오고만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잘라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있어서 뭐 안정적인 이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뭐 약간 중상층에 대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질 수 있겠고 지금의 고용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발표된 게 비농업 부분이긴 한데 서비스업만 놓고 본다라면은 고용은 되게 최근에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고용 되게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뭐 지표 자체는 잘 나오면은 약간 시장을 조금 뭐랄까 또 괜히 그 파월의 말에 좀 약간 움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14일에 나온 CPI가 요게 조금 결정차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땐 좋게 해석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걸 느꼈어요. DB 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별 주력 사업이 아닌 팹리스 그쪽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주력을 파운드리로 하면서 우리는 TSMC처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옛날 같았으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갖다 대고 자사주 1,000억을 딱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쇼커버가 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어제 오늘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럴 수밖에 없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단순히 쇼커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장은 아니거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계속 호재가 나오고 뭐 업황이 좋고 뭐 계속 이슈가 나오니까 계속 쇼커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DBI 때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보시면 두산 밖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 한 4,9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이제 블록딜 날리겠다 그랬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블록딜 그러면 막 급락해야 되잖아요. 급락해야 되죠. 오히려 반등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나오면 이제 나 앞으로 나올 거 없어.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도 좀 호재로 생각해서 시장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변했다. 시장의 반응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어제 하고 이번 주 들어서의 느낌을 보면 계속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새롭게 나오는 거는 좀 반응이 나와요. 근데 기존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가 좋다고 아무리 나와도 계속 못 올라가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 근데 리포트 빨이 아직까지 받기는 받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도 그런데 좀 대응하실 때 내 종목이 갖고 있는 게 정말 호재성 레포트가 나오고 좋게 보는 레포트가 나오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좋다고 레포트 나왔었거든요. 계속 빠졌어요, 레포트가. 좋다고 나오는데도. 근데 이제는 까대는 레포트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 제목이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봄이 와도 봄을 즐길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안 좋고 계속 안 좋다가 뭐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조금씩 된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되게 애널리스트들이 진심으로 안 좋게 계속 레포트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막 나중에 반응이 안 나오는 시점에 바닥이 다시 또 나오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좋다 레포트가 그 뒤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성일할 때도 좋다고 계속 레포트가 나와도 고점 찍고 나니까 반등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과대하게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레포트 발이 안 받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슈 플레이하고 이제 수급 플레이인데 뭐 오늘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막판까지도 계속 이제 2차 전지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인공지능 섹터 셀바스 AI가 튀어오르면서 알차로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기준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16일이죠. 16일에 MS가 챗 GPT-4 발표를 하거든요. 네. 요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이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가가 반응을 해서 다시 강하게 고점을 넘길지 여기 반응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할지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장 초반에도 그런 뉴스 나왔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후장에 반응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이쪽 인공지능 섹터 쪽에서랑 뭐 이런 쪽에서 보시면 엔비디아이가 다다음 주죠. 20에서 24일 날 AI 데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또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련주들이 발표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거나 잠깐 오르다 다시 빠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인공지능 섹터는 이거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도 그렇게 많이 갔다가 죽었나? 그랬었는데 다시 또 뭐 현대차가 감속기 업체 인수한대 막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SPG가 먼저 올랐었고 그 다음에는 SBB테크가 오르다니 SBB테크는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거 SPG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SPG가 오늘 아침까지도 강했다가 오후에는 좀 많이 상승폭 줄이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로봇 테마도 끝날 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쪽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쪽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은 사실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경기 침체가 가면 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맞아요. 사람이 안 태어나면 안 태어날수록 이쪽에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 대한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뭐 LG도 그렇고 뭐 두산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뭐 삼성도 그렇고 다 현대도 그렇고 다 로봇에 대해서는 다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미래 먹거리도 먹거리겠지만
기업들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로봇이나 또 지금의 인공지능, 뭐 2차 전지, 이게 지금 세계의 주도 삼각 편대였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고 더 이상 이제 반등할 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섹터 쪽들은 그 일정, 요새 일정 매매를 해야 돼요.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이 근접하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시장을 보시고 아무튼 주도주 섹터가 죽으면 시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런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먼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지수 하락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들도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오늘 오후에 조금 약간 그런 반등이 나와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2차 전지 무조건 사면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 21선 정도 오니까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PI를 이 얘기하다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잠깐 딴 길로 새는 걸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 CPI가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CPI가 시장의 예상치 수준이거나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비판이 많아요. 지난번에 0.2 올리는 게 아니었는데 0.5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월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여름 원래는 봄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늦여름이라고 한다면 인상폭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0.25, 0.25, 뭐 0.2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시장이 좀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0.5 딱 올려놓으면 또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충격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다 조삼모사라고 생각해요. 끝이 중요한 거지 0.5, 0.25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봄에 끝낼 줄 알았는데 늦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주고 뭐 뒤에 가서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뒤에 가서 3개 주고 이런 조삼모사가 지금 미국의 금리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의 폭이 결론적으로는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감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확 빨라질 것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시장이 움찔했기 때문에 이번 파월이 이제 20일, 22일에 있은 연준 회의에서 요번에 좀 지표 보니까 인플레가 좀 완화된 것 같아. 뭐 고용은 견조해. 일단은 그러니까 0.25 올리겠지만 뭐 올리는 기간은 조금 더 늘릴 수 있어. 이랬을 때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뭐 시장이 0.5 만약에 올리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 미리 선반영했다. 그죠? 지금 미리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선반영했다 그러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을 하고 가기에는 좀 사실 시장은 어렵고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가 위로 넓어지는 박스가 아니라 지금 아래로 넓어지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힘의 균형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고 이걸 살리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대형주 중에서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걔네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나름대로 좀 받쳐주고 어쩌고 하면서 지수는 좀 버텨왔는데 지금 오늘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 2300선 초반까지는 열어놓으시되 뭐 일단은 이번 달은 조금 변동성이 분명히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환율이 또 다시 높아지면서 네. 지수가 내려간 것도 이거와 관련이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외국인이 사는 그런 주식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이나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요새 외국인들이 뭘 사나 보면은 코스닥을 좀 살 때는 바이오, 제약 이런 쪽들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IT 중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것들 MLCC나 뭐 그런 거 그런 왜냐면 그쪽은 지금 실적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 쪽들 좀 샀고 외국인들도 사실은 지금 막 공격적으로 사는 것들 보면은 오히려 좀 꾸준히 사는 것들보다는 사고 팔고 좀 하는 경향인데 오히려 요새는 연기금이 꾸준히 좀 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 연기금이요? 네. 연기금들이 조금
꾸준히 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외국인이 팔고 있어서 가보면 연기금이 막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IT 계열들, 전기 전자 쪽들 좀 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경기 민감 주단에서 약간 좀 그런 쪽들을 좀 전기 전자 쪽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쪽들 이런 쪽들을 조금 사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많이 그들도 생각할 때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저가에서 좀 매수가 연기금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들이 좀 받쳐주니까 약간 중대형급에서 조금 잘 견디고 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사실 좀 지금 샀다 팔았다 좀 관망해요. 뭐 어제 그저께 좀 사는 것 같으면 조금 팔고 다시 또 이런 식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방향성인데 이제 환율이 사실 좀 올라가도 요새 좀 주식을 사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폭도 봐야 되겠고 미국 국채 금리도 좀 흐름이 좀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격적으로 가열차게 한 3, 4, 5일 정도 뭐 3천억, 4천억 이상씩 계속 팔아대지만 않는다라면은 계속 좀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지수를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진 이런 쪽들 중에서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온 것 같은 느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닌 게 거기는 분명히 시프트 계좌 같은 데서 공매도 쇼커버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사는 걸 특정해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좀 꾸준히 사더라. 연기금 같은 네네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사는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팔더라. 뭐 SM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쇼커버링 관련해서 많이 올란 엔터 쪽에서 팔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냥 눈만 뜨면 팔고 그걸 다 개미들이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끝에까지 상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개미 장세였었어요. 개미들이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서 많이 올렸어요. 이게 개미 장세의 특징은 뒷돈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뒷돈이 안 들어오면 빠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이 뒷돈이 계속 받쳐주면 올라가는데 뒷돈이 멈춰버리면 못 올라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개미들이 계속 사가지고서 올려줬었는데 개미 돈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좀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섹터별로 해서 대장주들은 좀씩 사는 모습들이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고 전기 전자 쪽에는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랑 또 바이오 섹터 쪽에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들. 하여튼 이번 주 외국인은 근데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외국인도 약간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좀 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이 만약에 조금 3월 그 감사 보고서 시즌 그것만 잘 지나간다라면은 감사 의견 거절 없이 잘 지나간다라면은 이쪽도 낙폭과대하기 하기 때문에 조금 왜냐면 4월 달에 학회도 있고 5월 달에 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틈새 테마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성장주들 중에서 아마 바이오가 가장 안 올랐고 게임주도 가장 안 오른 것 같아요. 2년간 내내 빠진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바이오 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사요. 네, 저도 최근에 막 서정진 회장 복귀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거가 신호탄일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뭐 셀트리온 제약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솔직히 보니까. 막 그게 펀드멘탈이 확 그게 너무 좀 빨리 반영한 감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약간 좀 수급이 비어 있었고 맞아요. 호재에 약간 좀 목말라 했던 맞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요새는 모멘텀. 음. 뭔가 모멘텀. 소정준 회장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거기 거의 약간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셀트리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신격화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정말로 막 신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쪽들은 요새 흐름이 나름 괜찮았었어요. 맞아요. 오늘 좀 시장 빠져서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주도주 섹터주들이 주춤해질 때 이쪽에 다시 또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T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놓고 본다라면은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주식이 무서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인공지능이 많이 빠지는데 네.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는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판에 막 올라오니까 괜히 또 주말이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또 손이 안 가는 뉘앙스. 그래가지고서
이러고 나서 월요일날 급등하면 아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껄무새. 네, 껄껄 막 이렇게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만큼 조금 무서울 정도로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얼마나 향후에 어떤 가치로서 지금의 주가를 대변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본다라면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챗 GPT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투자라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계속 투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결국은 저는 이제 챗 GPT고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간에 마지막 최후 종착역은 IT 부품 섹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했었는데 꼼짝을 안 하잖아요.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망가진 섹터, 휴대폰 섹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KG 바텍도 많이 올라왔어요. 폴더블 폰 쪽들. 그다음에 카메라 섹터 쪽들도 올라오고 전장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자율주행차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는데 아무튼 그동안 못 간 것들이 좀 순환만 어느 정도 키 높이기 이런 걸 딱 해놓고 나니까 시장이 지금 지수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요번 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경계감을 갖고 좀 빠른 변동성 안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너무 이거야. 반드시 가야 돼. 뭐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조금 주관을 갖고 남의 말만 듣고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제 손님들 보면은 어저께는 되게 착한 할머니인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 막 나는 리튬주 하나도 없냐고. 그리고 막 내 손님들 야 이거 뭐 유튜브 봤더니 이거 뭐라더라 로봇 하나는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더라. 그러면서 2차 전지주 뭐 사야 되는데 그러고 막 뭐 또 전화 오시는 분은 이수학 이거 반드시 사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게 막 신뢰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사시려고 하시길래 고점인가? 뭐 이랬는데 쭉쭉 빠지더라고요. 고점 징후죠 사실 그런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객장에 막 스님 나타나고 애 없는 할머니 나타나면 고점이다 우리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막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그랬는데 내가 바닥에서 6배나 올랐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이거 사야 된대 이거 꼭 가져가야 된대 이게 진짜래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 저는 이제 좀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이거 좀 이런 사람도 사실 요번에 이런 급등장에서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좀 장기 투자라거나 중기 투자를 하는 그런 포트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든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올라가면 커봐 내 말이 맞잖아 뭐 이러면서 또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좀 그 징후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그 일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정 말씀드리고 연준 이제 그 FOMC 회의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기존의 시장에서 좋게 해석했던 지표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만약에 방향을 못 올린다라면은 약간 톤이 다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얘기도 중간에 살짝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사실 한 1,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 윤곽이 나오면서 야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이익 초과이익 환수해 가고 뭐 중국의 장비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영향으로 반도체 주식이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는 실적만 놓고 보면은 만질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면은 재고도 어마어마하고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 재고로만 봤을 때는 재고도 어마어마하고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인 것들이 PCB나 PCB 기판 쪽들이나 MLCC 쪽들 이런 IT 부품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챗 GPT랑 관련되어 있는 AI 인공지능 반도체 칩들 이런 쪽들은 나름 갔어요. 이쪽은 뭐 어차피 테마에 엮이면서 좀 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 반도체도 지금 되게 황당한 게 좀 최근에 올라오다가 갑자기 확 꺾었거든요. 일본이랑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일본이랑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다시 일본 쪽 업체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우리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3,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경쟁력을 길러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협업해가지고서 뭔가 만들어냈는데 야 갑자기 니네랑 안 할래 다시 얘네랑 할래 이러기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동지세미캠도 너무 막 많이 빠졌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좀 되게 약하게 썼고 예, 그리고 동지세미캠은 이제 포토레지스트인데
요것도 또 삼성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삼성에서 좀 자회사 통해 가지고서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워낙 또 일본이 좀 좋잖아요. 이런 특수가스 쪽들은 순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밀리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도 빠지고 뭐 동신세미캠도 빠지고 이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던 거를 갑자기 멈추고 니네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가 요만큼을 하고 있었는데 이만큼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요만큼만 하게 됐더라. 이런 상황은 올 수 있잖아요. 요만큼을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이건 근데 가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기대감에 갔던 것들은 또 이제 우르르 지금 빠지는 상태인 거고 또 소재나 부품 섹터 주들도 좀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고도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여기도 약간 트리거가 됐다. 조정의 트리거가 됐다. 거기에 또 지금 인공지능 쪽들이 쭉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거에 또 연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는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실적으로만 보기에도 좀 그렇고 지수랑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 주어야지만 다 같이 살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분기 실적도 그닥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지수가 많이 빠지면 사기는 하는데 또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또 팔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박스를 탈출하는 게 더 먼저 반도체한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대감에 뭐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많이 오른 반도체들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메인이 되고 있는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재고에 대한 확신, 재고가 줄 거라는 확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시장의 분위기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LG전자가 올라오는 것도 레포트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변했거든요. 재고 때문에 힘들었었던 부분이 연말을 지나면서 조금씩 재고가 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LG는 전장이랑 로봇 이런 쪽들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쪽에서 또 기대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레포트는 실적 1분기에 생각보다 너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뭐 MLCC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재고 줄기 시작하고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올해 호황이다. 이것도 다 인공지능 챗봇, 뭐 로봇, 자율차, 뭐 전기차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MLCC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적이 지금 바닥이더라도 확실히 기대가 살아나거나 저점을 찍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저렇게 주가가 변하거든요. 이마트도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반도체는 바닥인 것 같은데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시그널이 하나도 안 오고 평상 재고의 3배나 지금 재고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뭘까요? 당장은 아니야. 좀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반도체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방금 말씀하신 메모리 업황이 좀 돌아서야지, 그죠? 그래야지 약간 좀 트리거를 그렇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좀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고점에 대비로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도 많이 어렵죠. 사실 주가가 바닥은 바닥인 것 같기는 네. 한데 여기도 성장주고 금리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장 심리에 다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해요. 근데 뭐 네이버도 뭐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도 아시다시피 다 챗 GPT 뭐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이버 카카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의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수가 살아나야지만 살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바닥을 쳐야지만 이쪽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랄까 이쪽은 뭐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막 크게 시장을 막 실망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랠리 개인 투자자가 밀고 들어왔던 그 랠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받았고 지금 바닥에서 또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다시 또 리바운딩의 타임은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SM과 또 카카오 엔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지금 지분 맞아요. 네. SM 진짜 대단한 거. 13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뭐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SM이라는 큰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바닥에 가까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00 만약에 혹시 2300 초반? 이 정도 온다라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격이 뭐 그 당시에 봤을 때 분명히 뭐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라면은 뭐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사실 좀 좋은 점은 있어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나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도 자회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약간 뭐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이버도 사실은 네이버 이커머스가 되게 많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쪽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원가 부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주식 자체가 좀 뭐랄까 시장 분위기에 많이 좀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바닥을 찍어주는 시점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가격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일선이 살짝 깨졌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20만 원 언더권에서는 좀 18만 원 정도가 바닥선이니까 20만 원과 그 18만 원 사이에서는 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뭐 네이버에 대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21선이 이렇게 꺾였어요. 사실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고 있는 21선을 살짝 깨면 또 바로 올라가 주는데 이 21선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의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꺾여 있는 21선이 한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는 거, 이걸 오히려 조금 확인하시는 것도 5%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조금 더 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사고자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8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는 조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좀 분할로 좀 매수해보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지선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 그리고 주식을 사실 때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최근 테마 장사였었고 개별주 장사였었잖아요. 21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21선이 살아있고 우상향하고 있고 종목들이 그 가격이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복원력이 되게 빠른데 이게 21선 이탈하고 여기 60일선 있으니까 60일선까지 기다려볼까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21선이 꺾여버리면 반등할 때 또 그게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하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21선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21선 위에 있는가, 내지는 21선을 살짝 깼더라도 2, 3일 내에 빨리 복원이 되는가, 이런 걸 보시면서 단기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안 된대? 밑으로 빠지면은 또 먹어도 다 손해 나잖아요. 하루에도 이게 그래요. 조금 먹으러 들어갔다가 밑으로 더 많이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도 지금 많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서둘러서 사기보다는 좀 저가에서 분할해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좀 더 유효할 것 같아요. 이평선을 가지고 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2차 전지가 정말 그동안도 많이 올랐었는데 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또 안 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뭐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 신규 진입하기로는 좀 다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현 시점에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많이 어렵네요. 오늘도 좀 빠지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이제 핵심 광물 소재법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CRMA법 그것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대장은 양극재였었고 양극재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펫배터리로 옮겨갔던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음극재도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이것저것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또 리튬이 다시 또 치고 올라왔고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리튬 가격도 내려오고 니켈 가격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없어서 막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전기차가 중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시 또 이제 CATL이 이제 미국에 있는 GM이랑 뭐 한다 뭐 이러면 포드였나요? 아무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는 좀 IRA법으로 해서 뭐 어떤 위원들은 못하게 해야 된다, 보조금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CATL은 또 유럽도 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지금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빠지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셀업체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소재 그렇죠. 가격이 다운되니까. 반대로 이제 그걸 생산하는 업체한테는 또 불리하겠죠. 왜냐면 가격이 또 싸지게 되면은 생각했던 그 매출의 볼륨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확산이 되면서 그거잖아요. P가 떨어지면서 Q가 늘어나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Q가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고 있는 걸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가격인 건 맞아요. 최근에,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광물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펫배터리가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사이클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면 2, 3년 뒤부터는 계속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펫배터리였기 때문에 이쪽에다 멀티플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라면은 사실 싸 보이는 기업은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최근에 뭐 SDI 같은 경우가 계속 수주를 터뜨리고, 처음에 SDI 수주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올랐으면 이번에도 SDI 수주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었고, 다시 또 에코프로비엠 순위가 다시 또 포스코 케미칼이 오르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박 업체들도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장비주들도 오르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좀 한 몇 달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 쪽들이 좀 장비 쪽들이에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좀 잘 받으면 그래도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대부 마그네틱스인가? 이거는 아버지랑 아들이랑 거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 이상한 지분 막 이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을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아들이 열받아서 그냥 회사 주식 막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약간 외국인한테 넘기고 막 그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너 그러냐? 하면서 열받아 버린다고 해서 회사 다 팔아버리고 매각해 버리겠다고 그러고 서로.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회사 매각한다고 그랬으니까 M&A 누군가 살 회사가 사람이 나온다라면은 뭐 주가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회사는 되게 괜찮은 회사, 되게 기술력 있는 회사인데 좀 그 부자지간의 뭐 문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많이 빠진 2차전지 장비주들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품주들 중에서도 뭐 사실은 좀 못 오른 종목들 좀 찾아보면 꽤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또 올랐어요, 그쪽들도. 요새는 안 올랐네? 그럼 그냥 바로 한 방에 30-40%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리튬도 그냥 한 방에 30-40%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조정받고 난 이후에.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뭐 리튬 쪽도 좋은 거는 알겠으나 좀 너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도 너무 좋은 건 알겠으나, 기대감이 있는 건 알겠으나, 뭐 SDI가 전고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수화학 엄청 올랐는데, 전고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고체도 사실 재작년쯤인가에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고체 개발하고 뭐 제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2025, 5, 6년 뭐 이게 얘기 나오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나오는 전고체는 자동차에다 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뭐 휴대폰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까지 커버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30년 안에 되려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전고체가 나오는 거 좋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이니켈계로 해가지고서 2차 전지 만들어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미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거 달랑 몇 년 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 근데 전고체와 지금 이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전지는 뭐 공존한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전고체가 효율도 좋고 폭발도 안 되고, 사실 가운데 분리막이 없다 보니까, 분리막이 없어? 그러면 뭐 SK 아이텍 안 좋겠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쪽 거에서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없어져?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얘기하니까 이제 이수화학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기대감에 미리 오른 종목들보다는 뭐 실적이 돌아올 쪽만 찾는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 쪽들이 좀 낫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바닥에서 많이 빠져 있긴 해도 뭐 동박 쪽들도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한 번은 좀 덜 올라온 게 아니라 아예 못 올랐거든요. 그쪽들은. 근데 왜 이게 마진 쪽이 좀 적은 쪽들이 많이 못 올랐어요. 뭐 첨가제나 뭐 이런 쪽들은 마진 제일 좋은 데가 뭐 아시다시피 뭐 양극재고 뭐 그다음에 뭐 음극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그런 보조금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겠고요. 또 결국은 지금 계속 계약 관계는 있지만 MOU 이런 것들이 많아서 MOU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나 SK 온이죠. 나 안 할래 그러면서 깬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깬 거를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은 뭐 그러려면 사실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요 공장에서 이만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어대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돈이 나오는 거는 또 몇 년 뒤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기대치와 실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시간차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광물 가격들 빠지는 부분은 셀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 땅바닥에 쳐져 있었던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DI 죽어도 안 가는 SDI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한테는 뭐 조정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의 CRMA 이 기대감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폐배터리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엄청 진출하잖아요. 고려나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IS동에서도 뭐 기업 인수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약간 좀 폐배터리 관련 주식 중에서 볼만한 그런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반도체 좋다고 너도 나도 뭐 이거 한다 할 때랑 2차 전지 좋다고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할 때랑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수소나 2차 전지나 소재나 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석유화학 회사들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돌리는 거 하는 회사들, 프로펠러 돌리는 거 만드는 회사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제 유럽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수소도 정부 정책 때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쪽들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폐배터리 쪽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워낙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워낙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섹터가 간다라면은 주도주가 가다가 쉬었을 때 그 주도주가 다시 가면 그 주도주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후발주들은 주도주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도주가 죽었는데 후발주가 혼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보시는 게 가장 맞는데 폐배터리 주도주들은 누가 봐도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 화학이나 성일하이텍이나 뭐 후발로 올랐던 뭐 세비캠이나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격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뭐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SK도 한다고 그랬어요. 폐배터리 사업. 다 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랑 같이 한대잖아요. 에코프로랑 같이. 네. 그럼 뭐 너도 나도 다 하면 이게 좀 경계감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산업인 건 알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열기를 좀 식혀주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 다만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단기로는 좀 빠져서 가격적인 매트가 생겼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다음 주에 뭐 유럽에서 그 발표할 때 좀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겠는데 그때 그 고점을 다시 넘겨주냐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나 언제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직전에 찍었던 고점을 다시 넘기냐 못 넘기느냐 이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초반에도 드렸죠.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고점을 못 높이거나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간다라면은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고점 찍고 나서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오 엄청 빠졌네 50%나 빠졌어 더 빠졌잖아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 그 1년 동안 쓸 수 있는 행운을 다 써버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면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호재를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의 그 핵심 광물 자원법 그거 발표한 이후에도 그 섹터가 다시 간다라면은 그 부분이 정말 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주도주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기대감에 미리 오른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건 분명히 알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과 너도 나도 다 한다.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그 호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의심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놓고 좀 변동성에 좀 대비하시는 전략 이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폐배터리 바로메타는 코스모 화학이랑 성일하이텍 요거 두 개 보시면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수급 이슈가 많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공매도 이슈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연초에 그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약간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이제 또 끝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 만할지 어떤 주식을 눈여겨볼 사실 만할지 중국 궁금하거든요. 관련 소비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회하면서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아니, 경기 부양을 뭐 조금 할 것 같은 느낌인 거를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지금 물가지표, 뭐 소비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 내수 부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수 부양을 해야 돼요.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쓰게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내수 부양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 예전 같았으면 화장품 뭐 이렇겠지만 중국의 내수 부양으로 인해서 또 중국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중국에서 뭔가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그거에 밀접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내수 부양을 따진다라면은 최근에 휴대폰이 올라왔지만 휴대폰은 또 일시적으로 확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꾸준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만 해도 휴대폰을 오래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중국은 그동안 좀 못 만들고 못 팔아가지고서 못 쓰던 게 이제 한꺼번에 수요가 이연 수요가 나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막 광분할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폴더블도 이제 뭐 앞으로 다 폴더블이 뭐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 올라왔지만 판매 대수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이쪽도. 근데 뭐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의류 소비주들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옷 사 입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쪽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보다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에 워낙 로컬 업체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단체인 관광객들이 온다, 이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유통업체들이랑 로컬 화장품, 중소형, 중저가 화장품 회사들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조금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요새 클리오는 혼자 잘 가고 있잖아요. 메이크업 쪽이 강하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 얘기 나오면은 로컬 브랜드 좀 보시고, 의류업체는 좀 꾸준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또 벌써 예전에 저가항공 보세요, 저가항공 보세요 방송 나와서 말씀할 때 많이 갔었잖아요. 요즘 잘 안 가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증편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항공료가 워낙 비싸긴 한데 이게 또 서서히 다운될 것, 또 다시 또 죽다 살아난 애들이 서로 경쟁할 것,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강하게 이쪽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도 말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가항공은 뭐 제주항공이랑 진에어 정도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인바운드 쪽은 뭐 카지노도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받는 업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갗에 와닿는 듯한 그런 소비주들은 아니다. 중국에서 소비를 부양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뭐 화학 제품 원재료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가전 소비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제는 좀 스몰한 그런 소비주보다는 좀 대형한 그런 소비주들이 부각돼. 자동차 사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동차 빨리 써라. 요새도 자동차 부양하기 위해서 보조금 주는 얘기도 계속 중국 나오고 판매 대수죠.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올라왔나? 요새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그러다 보면은 또 타이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바퀴 달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는 고성능 타이어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고성능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요새 약간 조금 대표이사 문제 때문에 조정받긴 했지만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소비주가 아니라 큼직한 소비주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큼직한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그거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력이 늘어난다라면은 그런 섹터를 보시는 게 이제 좀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올 때 이때가 좀 더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저점에서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하고 있죠. 아직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소외된 그런 종목.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싼 종목 중에서 현재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엄청 많던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진짜 반토막 나는 종목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자동차도 많이 빠져 있고,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주식도 다 반토막에서 나 있고, 바이오 주식은 한 몇 토막씩 나 있고, 아까 말씀하셨죠. 게임도 뭐 반토막 이상 나 있고, 그죠? 일단은 뭐 올해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하반기
하반기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걸로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저는 반토막은 아니어도 올해 반토막 난 곳보다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을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뭘 사라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은 테마 장사기 때문에 좀 테마로 좀 돌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를 노리면서 좀 사야 된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소비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쪽들. 저는 이렇게 멀리 보면은 차라리 좀 자동차나 가전 쪽들이 좀 나을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이 가전만 만들진 않잖아요. 뭐 로봇도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LG전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지고 못 오른 유도를 찾아본다라면은 정말 차고 넘쳐요.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건설도 지금 아직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건설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시그널? 국내로는 요새 나오는 멘트들 보면 뭐 8월 달에는 국내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벌써 경기 침체로 외국계 레포트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올해 조금씩 좋아지는데 한국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만 보니까 IMF에서 전망치 낮추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침체 우려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인하를 갈 수도 있다는데 이거 미국이랑 금리 차가 그럼 너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 혼자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나 혼자 달려가요, 거기는. 네네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토막 난 종목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최근 시장 흐름 때문에 조금 조정받은 거, 이미 바닥을 친 거, 이런 쪽에서 조금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시장만 바닥 잡으면 뭘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빠진 것들은 근데 뭐 바이오 중에서 조금 선별하시면은 거기는 조금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땅에서는 선별하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러면 선별해서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바이오는 그래도 임상 기대치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들을 사는 게 좀 맞아요. 근데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도. 그래요. 네, 많이 오른 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요새 보면 탈모로도 많이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잖아요. 안트로젠도 탈모로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중간에 다시 또 지금 올릭스가 또 탈모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뭐 비만과 관련해서는 케어젠도 그동안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케어제. 그런 식으로 조용히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요새 보다 보니까 라파스인가? 그 회사도 마이크로 니드를 하는 회사인데 TNL만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이 회사도 다음 달부터 이제 여드름과 관련되어 있는 패치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팔매내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약간 그 마이크로 니들의 대원제약이랑 같이 그 살 빼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약을 넣어서 이게 패치 형태로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품은 뭐 내년 정도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기업들 그럴듯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비만약으로 되게 유명한 게 삭센다인데 그 삭센다 후발로 나오는 거를 담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제품화만 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M&A 이슈 때문에도 많이 올랐듯이 뭔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기업들을 바이오 섹터 쪽에서 선별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이후에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쪽들은 엄청 달려왔단 말이에요.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실적이 되니까 많이 달려왔어요. 뭐 임플란트도 그랬었고, 뭐 유방 보형물도 그랬었고, 보톡스도 그렇고, 저 예전에 메디톡스 엄청 바닥에서부터 강조했던 종목인데 메디톡스. 대박 났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회사에 확 변할 수 있는 뭔가가 트리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올해는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서 그 섹터가 가면은 아이고 좀 따라가겠거니 하는 그런 기업을 살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에 뭔가 모멘텀이 확 바뀌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낸다라면은 이미 많이 올랐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고 그런 게 아니다라면 많이 빠졌다고 사도 안 가요.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M&A를 할 수 있고 그 M&A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많이 변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미 뭐 그런 쪽들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또 추가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M&A를 해야 하고 기업 인수합병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뭐 내년부터는 뭐 소액주주들 뭐 다 매수해줘야 되네, 뭐 허락을 받아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올해 M&A를 자꾸 하려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좀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 나오는 거 잘 보시고 왜냐하면 사실
퇴출 이슈는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3년 이상, 4년 이상이면은 뭐 네. 그랬었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되고 맞아요.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것도 완화되고 이래서 그냥 막 퇴출시키지는 않는데 막 퇴출시키지는 않는 대신에 이 기업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라는 더 판단하는 기준은 더 깐깐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선 기간이 계속 부여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3, 4월 주총 시즌 잘 지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개별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한 트레이딩,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휩쓸린 기업이 있다라면 충분히 선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모멘텀의 변화가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도 주라 죽어라 하다가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미리 이게 선반영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충분한 주가 조정이라든지 주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뭘 사냐 물어보신다라면은 누구든지 다 많이 빠진 건 다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그 기업들의 그 많이 빠진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막 바닥을 기다가 급등 한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양봉으로 치고 오르면서 거래가 붙는 기업들은 있어요. 약간 N자형으로 이렇게 딱.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기업들은 네. 약간 손바뀜도 생기고 썩은 매물들도 다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거든요. 최근 더존비주온도 그랬었거든요. 아, 더존비전이 그거 계속 기다가 급등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확 눌렀다가 급등. 그 다음에 오늘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신용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허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쭉쭉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SM도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못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YG엔터나 JYP엔터가 또 후발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YG엔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못 갔었잖아요. 대신에 근데 뭐 이슈가 나올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더 글로리 2가 오늘 밤에 공개가 되는데 스튜디오 들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반응이 안 오잖아요. 반응이 오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반응이 오는 걸 사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반응이 안 나오거나 그 기대치가 좀 떨어진 것들은 좀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도 다 나한테 선택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의 저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과 이슈가 부여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겠고,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IT, 전기 전자 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중국 관련해서는 소비 관련 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 농담처럼 제 손님이 막 네. 자꾸 막 급등한 거 자꾸 오늘 조금 빠졌다고 막 사야 된다고 막 그러셔서 이렇게 광분하실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새 좀 불나방 매매 전략이 좀 통했단 말이에요. 요새 그랬잖아요. 밝은 곳으로 막 다 쫓아가는 매매가 통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내 주식을 남이 사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마주들은 뒷돈이 안 들어오고 뒷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죠? 코인 시장 왜 망가졌어요? 뒷돈이 안 들어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보면 미국의 그런 SVB 캐피탈인가 보다. 뭐 거기도 이제 자기네 채권 평가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지분을 일부 팔고 이러면서 하룻밤 만에 뭐 몇십 프로 빠지고 이러면서 어제 이 금융주들이 약했었듯이, 이게 기업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삼천전대약 그렇게 잘 가다가 정정기사 냈잖아요.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공시하는 회사도 처음 봤지만 그 계약 기간이 바뀐 걸 공시하니까 급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난번에 오스코텍도 잘 가다가 임상이 좀 유효하지 않다는 거 급락하는 것처럼 변동성이 항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나방 매매가 최근에 좀 빛을 발하긴 했지만 너무 한 곳으로 몰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과도하게 너무 좋다고 다 너도 나도 이거 한다고 하는 쪽 사업들은 항상 경계감을 갖고 보고, 주가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주식시장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히 가는 주식은 절대 없어요. 맞아요.
인공지능 섹터주들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챗 GPT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어디서 또 어떤 테마가 나서 또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한 섹터라서 나는 샀는데 여기 다시 갈 줄 알고 샀는데 여기가 목짐이었어. 근데 나중에 무릎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지금은 좀 공부 많이 하시고 좀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기술적인 대응을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빨고 다시 갈 것 같으면 다시 사고, 약간 수수료라든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장기 트레이딩 하시고, 그런 자신이 없다고 한다라면은 우량 기업이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나만의 종목을 찾아서 나만의 종목을 만들어서 그 종목을 계속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옆에서 나 이거 뭐 많이 먹었어, 나 수익 많이 났어, 이런 것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건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마이웨이를 좀 걸어가는 전략도 좀 좋겠다. 그리고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주가는 한 2,200, 300? 이 정도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있는 종목들이 네, 많아요. 그런 종목들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결코 버린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주가가 2,300 갔을 때 그 종목들이 다시 리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떠나간 버스를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아까 껄무새 얘기했지만 떠나간 버스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올 버스가 뭔가를 고민해 본다라면은 계속 기회는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계속 박스 장세가 이어지면 종목 장세는 계속 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1, 2월 달에 조금 에너지 소진은 많이 됐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시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에너지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3월 달에 연준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잘 시장이 이겨낸다라면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지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안 갈 때 지금 주식이 많이 활황 타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주식이 빠질 때는 또 생각보다 더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나스닥은 그래도 좀 견조한데 다우는 좀 꺾여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강한 반등이 안 나오면 다우는 좀 약간 처질 수도 있어서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은 뭐 약간 후행적이기는 하지만 좀 돌아가는 뉘앙스를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이 살아있는가, 주가 자체가 21선 위에 있는가,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서 21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이 꺾이기 시작하는 21선을 하향 이탈하지는 않는가, 이런 좀 기술적인 대응을 좀 잘 면밀하게, 또 올라오겠지. 이건 학습 효과예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학습 효과 때문에 반 죽어났잖아요. 재작년에 조정받으면 사면 무조건 갔거든요. 재작년에는. 근데 맞아요. 작년에는 조정받으면 사면 거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올해 초에 있어서 막 못 따라가신 분들이 지금 또 흥분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또 작년과 또 반대로 저점에서 사면 또 올라오고 저점에서 사면 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 저점에서 사면 또 올라올지가 통하는지 이번 3월 달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에 매크로 장세였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스권이 펼쳐지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지금은 또 FOMC 앞두고 있어서 약간 좀 소강 상태.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지만 다음에 좀 부각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신다면은 힘든 시장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측면에서 많은 기존의 비서들이 했던 일, 혹은 기존의 사무보조원이 했던 일, 혹은 기존에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던 사람을 안 쓰고도 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방대한 그 빅데이터가 기업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 데이터를 딜러닝 시켜서 또 자기에 맞는 챗GPT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한 강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